자, 지난 시간 호흡 부분 프린트물 채점 들어가겠습니다. 1번에 5번,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에 1번, 5번에 4번, 6번에 1번, 7번에 4번, 8번에 4번, 9번에 3번, 10번에 1번, 11번 1번, 12번 3번, 13번 4번, 14번 2번, 15번 1번, 16번 5번, 17번 2번, 18번 3번, 19번 3번, 20번 2번, 21번 4번. 자, 질문. 저 1번. 1번. 숨을 내쉬는 공기에는 들이마시는 공기보다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적은 이유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것에서는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고, 말숨에는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적다. 그 이유를 이용을 하세요 라고 하면은,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조직세포에게 무엇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산소를 공급해주면은 영양분에다가 산소를 받게 되면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것이 이산화탄소와 물이 형성된다. 이게 조직세포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조직세포의 영양분을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산소가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들숨에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들고 나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를 날숨의 형태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질문. 18번. 호흡 운동을 알아보기 위한 장치다. 고무막을 잡아당길 때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겼다라는 것은 우리 숨의 무슨 숨과 같다? 들숨과 같다. 그럼 들숨일 때 몸의 변화는? 들숨일 때 복습해 봅시다. 갈비뼈 어떻게 되니? 갈비뼈 올라가요. 갈비뼈 올라가고, 가로막 내려가고, 흉곽 부피 커지고, 그 다음에 흉곽 부피 커지게 되면은 폐 부피도 커지고, 그 다음에 흉곽 압력과 폐 압력은 작아진다. 그래서 공기는 어디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18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옳지 않은 거라고 했으니까 가가 어디에 해당된다? 그림에서 가가 갈비뼈에 해당되고 나가 가로막에 해당이 된다. 유진이 집 되게 가까운 거 보지? 아니, 하고 있었어. 근데 뭐, 네? 국악원에 있었다고? 네. 엄마는? 네? 나 방금 엄마랑 통화했는데. 엄마랑 통화했어요? 응. 너 수련회 갔다면서? 네? 언니 아니고요? 언니야? 언니가 수련회 갔어요. 난 너무 울었는데. 엄마가 언니 대답해. 근데 너 왜 휴대폰 전화를 안 받아? 저희 어? 저희
엄마가 착각일 수도 있다. 야. 엄마한테 전화해가요. 엄마, 아까 학원 선생님 전화한 거는 나 물은 거야? 언니 아니야? 나 학원 왔어? 이제 학원 끝마치고 이렇게 이야기 해주세요. 언니랑 엄마 이 언니로 착각했어요. 어? 엄마가 언니가 착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학원 왜 안 왔냐고 그랬는데 그 언니 학원 또 오면 안 되잖아. 내가 학원 빨리 보내달라 그랬는데 넌 줄 알고 보내달라 그랬는데 네. 언니가 학원 다니고 고1 또 질문. 그냥 16번에 그 공공화기가 아예 없는데 그냥 그래서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16번에 그 그림에 공공화기가 아예 없는데 공막이 그림에는 공막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갈비뼈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틀린 거예요. 네. 이건 팁입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갈비뼈에 해당되는 거는 없어요. 네. 또 질문. 없나요? 그러면 오늘 44페이지 배설 지난 시간에 하던 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나오네. 쏘리. 잘 말했어. 자, 교재 40페이지. 질문. 40페이지, 41페이지 질문. (42페이지) (43페이지) 질문. 13, 18번. 자, 14번, 10 14번, 2번이요. 43페이지. 13번부터 해보자. 13번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통했니? 지금 통했어? 네. 언니인 줄 알았다 그러지? 네. 이게 시간이고 이게 압력이에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됐어. 맞죠? 그러면 이쪽 부분이 A, 이쪽 부분이 B. 그럼 A 부분에서는 압력이 낮아. 그러면 무슨 수이야? 압력이 들수일 때는 압력이 낮다 그랬으니까 A가 무슨 수? 들수. B가 날수. 이렇게 알 수가 있다. 보고 찾는 거예요. 오케이? 정녕. 그러면 A 구간에는 들숨이 일어난다. 맞고. B 구간에는 날숨이니까 갈비뼈가 내려간다. 맞고. B 구간의 흉곽의 부피가 커진다. 아니, 들숨일 때 부피가 커져. 네, 틀렸다. 그래서 2번이 된다. 그 다음 서현이 몇 번? 18번이요. 18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기체교환이죠, 그렇죠? 자, 1번 폐순환 경로에서 가의 기체교환이 일어난다. 가에서 폐순환이 뭐니? 폐순환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하고 폐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심장에서 폐한테 누구 주니? 뭐지? 기체. 그래, 이산화탄소 주고. 그럼 폐에서 나 깨끗한 산소를 심장한테 준다. 복습해 봅시다. 그러면 심장에서 폐로 이산화탄소를 주는 혈관. 무슨 혈관? 뭐지요? 정맥혈. 이거 공부했잖아. 나. 여기서 주는 게 이산화탄소, 받아오는 게
이산화탄소. 그럼 이산화탄소 주는 거, 이산화탄소 주는 요 혈관이 뭐였니? 폐동맥.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는 폐정맥. 이게 폐동맥, 이게 폐정맥. 이렇게. 그래서 이게 폐순환 거. 맞고. 니은 2번. 가의 기체 교환 결과 동맥혈이 정맥혈로 바뀐다. 요렇게 주면은 뭐가 바뀐다? 이게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니까 정맥혈이고, 그러면 산소를 받아오니까 동맥혈로 바뀐다. 틀려. 3번. 나의 기체 교환 결과 혈액의 산소 농도가 나는 뭐니? 이게 지금 가 그림이고, 나는 이제는 어디서? 혈액에서 누구한테로? 세포한테로. 혈액에서 세포한테 주는 건 누구니? 산소 주죠, 그렇죠? 세포에서 혈액으로 누구 주니? 이산화탄소 주죠, 그렇죠? 그래서 산소의 농도가 낮아진다. 4번. 호흡기는 뭘 주고? AC를 주고 BD를 방출하는 기능을 한다. C가 누구니? 위에서 C가 누구니? C A, B, C, D에서 C가 어딨니? 산소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소는 들숨보다 날숨에 더 많이 들어있다. 아니 선생님, 아까 산소 더 많은 거는 들숨에.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정현이 몇 번? 2번이요. 44페이지 2번. 폐포를 둘러싸는 모세혈관 두 지점 가나 사이에 흐르는 혈액 속의 두 기체 A, B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A는 뭐가 되니? 산소. B가 뭐가 되니? 이산화탄소. 이해됩니까? 그러면 A는 산소, B는 이산화탄소. 기억 맞고, A는 산소니까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된다.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모세혈관 세포로 준다. 맞고. 지금 모세혈관보다 폐포에서 B의 농도가 높다. 아니 B의 농도가 낮다. 그 다음에 나와 가에서 산소의 농도가 높다. 이제 낮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 수업 배설 들어갑니다. 배설은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공부했었어요. 잠깐 공부했는 거 잠깐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복습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마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배설. 자, 공부하면은 배설은 뭐의 형태로 빠져나간다? 땀이나 오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배설이라고 하고, 응가 흡수되지 않고 찌꺼기가 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응가는 배출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 노폐물, 얘네들을 노폐물이라고 하는데 노폐물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요거를 노폐물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쓰면 적으면은 우리 세포에서는 영양분 갖고 누가 산소가 분해시켜 가지고 무엇을 얻는다? 에너지를 얻고,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지고 물도 만들어진다. 요거를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노폐물이라고 한다. 그런데 노폐물이 만들어지는 탄수화물과 지방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요거밖에 안 만들어져요. 이산화탄소랑 물밖에 안 만들어진다. 얘도 이산화탄소와 물밖에 안 만들어진다.
단백질은 이산화탄소랑 물도 만들어지고 또 하나 만들어지는 거 있다고 그랬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 누구? 그렇죠. 암모니아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이 암모니아가 독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얘를 독성이 약한 누구로? 요소로 바꿔준다. 이때 요소로 바꿔주는 장소가 어디다? 그럼 큰일 난다. 콩팥이라면 큰일 난다. 간에서 그렇지. 간에서 이루어진다. 이거 객관식으로 쓰면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겁나 중요해요. 간에서 요소로 바꾼 다음에 이 요소를 어떻게 신장에서 내보낸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 이산화탄소는 무엇을 통해 가지고 내보낸다? 날숨을 통해 가지고 내보낸다. 하면서 이산화탄소 내보낸다. 우리가 호흡하면서 공부했을 때. 그 다음에 물은 무슨 형태로? 대체로 오줌이나 땀의 형태로 보내고 가끔씩 날숨에서도 내보낸다. 할 때도 여기에 물이 수증기 형태로 나간다. 하면 여기 물방울 같은 거 친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요소는 뭐의 형태로 나간다? 오줌의 형태로 나간다. 그러면 이 오줌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배설이라고 하는데 이 배설을 담당하는 기관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배설계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배설계에는 누구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신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오줌관, 방광, 요도가 있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스님 신장, 다른 표현으로 콩팥이라고 한다. 자, 이 콩팥은 좌우 한 개씩 토탈 2개가 있다. 어느 쪽에 있다 그랬니? 사람 여기 등 쪽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주먹 크기 정도. 여기 신장 2개가 있다. 콩팥이 있다. 그러면 이 콩팥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이 콩팥 겉질이라고 이야기했고 안에 있는 것이 콩팥 속질이라고 이야기했고 여기 빈 공간이 콩팥 깔때기라고 이야기했다. 그럼 콩팥 깔때기에서 소변이 모아진 것이 어디를 통해서? 오줌관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모인다? 방광으로 모이게 되고 방광에서 요도를 통해 가지고 몸 밖으로 나간다. 요 과정을 공부했었고 제일 중요한 건 콩팥 겉질과 콩팥 속질에 오줌을 만드는 단위 누가 있었다? 네프론이 있었다. 이 네프론이 있었다. 이 네프론은 오줌을 만드는 가장 작은 단위가 되고 네프론 안에 누가 있다? 사구체, 오먼 주머니, 그다음 누구? 쇠뇨관. 요 세 개를 합쳐가지고 네프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네프론은 콩팥 겉질과 콩팥 속질 사이에 있습니다. 콩팥 겉질에만 네프론이 있다. 틀린 말이에요. 콩팥 속질에만 있다. 틀린 말이에요. 콩팥 겉질과 속질 같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네프론이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 가끔씩 나와요. 콩팥 겉질에만 있다. 뭐뭐만 이렇게 하면은 거의 대부분 틀린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오늘은 뭐 공부할 거냐면은 교재 45페이지 이제 오줌의 생성 과정 공부. 오늘 수업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까먹었다. 몇 번인지. 알아서 판사하세요. 몇 번인지 모르겠어. 3번인가? 오줌의 생성 과정. 얘는 시험 문제 100% 등장. 100% 등장하는데 뭐의 형태로? 그림의 형태. 그러면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테니까 선생님 그림 잘 못 그리니까 참고하시고. 그림 잘 못 그려요. 못 그린다고 했어요. 요거죠. 자, 여기서 명칭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에 가지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거를 기억, 요거를 니은, 요거를 디귿, 요거를 리을 요렇게. 그러면 오줌의 생성 과정은 첫 번째 기억이 뭡니까? 사구체예요. 사구체. 이때 사자가 무슨 사자라 그랬니? 실사자, 공구자. 공처럼 여기 사구체. 니은이 뭐니? 오먼 주머니. 디귿이 뭐니? 세뇨간. 그럼 리을은 뭐니? 리을이 모세혈관이. 여기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유행이 어떤 거냐면 요 기역, 니은, 니은 세 개를 합쳐가지고 뭐라 부른다? 네프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네프론. 오줌 생성관이. 그래서 시험 문제 가끔씩 이렇게 나왔어요. 기역, 니은, 리을 합쳐가지고 네프론이라고 부른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모세혈관 이렇게 해놓고 요거 네프론이다. 틀린다. 요게 모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오줌의 생성 과정 첫 번째. 여과입니다. 여과. 여과. 한자는 뭐니? 여과가. 한자 여과가 뭐니? 시간 지나면 걸로
걸러준다 이 표현이 여과예요. 걸러준다. 걸러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단어만 잘 이해를 하면 문제 금방 풀려요. 걸러준다. 걸러준다 표현은 알죠? 우리 커피, 너희들은 잘 모르겠는데 커피를 안 마셔가지고 커피 이렇게 커피숍 가면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에 이렇게 드립커피를 이렇게 물 부어가지고 커피 물만 똑똑똑 떨어지고 커피 찌꺼기는 그대로 여기 위에 있죠? 커피 종이에서 커피 액체만 걸러지고 나머지 찌꺼기는 안 걸러지죠, 그렇죠? 그런 거를 여과라고 한다. 그래서 그 종이를 여과 종이라고 한다. 필터. 여과 걸러준다 이 소리예요. 그 걸러준다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로 걸러준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과는 어디서 어디로 걸러준다? 사구체에서 누구로? 공원 주문대. 1단계입니다. 여기서 어떤 예력이 들어오니? 어떤 동맥이 와요. 동맥이. 동맥이 오는데 콩팥으로 가는 동맥에서 콩팥 동맥이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않고 콩팥 동맥을 와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 요게 1번 여과예요. 걸러준다 이거. 걸러주는데 소연아 큰 게 걸러지겠니? 조그만 게 걸러지겠니? 조금 그래 그것만은 끝나는 거야. 조그만 게 걸러지는 거야. 큰 거는 요때 사구체에서 사자가 실사자야. 겁나게 가는데 큰 거는 안 걸러진다 이 말이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여과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핵심 포인트. 큰 것은 여과되지 않는다. 이거 겁나 중요해. 큰 것은 여과되지 않는다. 그럼 큰 거는 여과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무슨 큰 거는 뭐예요 그러면? 큰 건 뭐 있겠니? 큰 거. 자 그러면 여기서 여과되는 거, 여과된다라는 건 작은 거 말하는 거고 여과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큰 거를 말해요. 그럼 큰 거는 뭘까? 뭐가? 큰 걸까? 일단 여기서 영양소가 와가지고 소화시켜가지고 여기서 소화를 막 시켜가지고 다 소화시키면 이제 같이 어떻게 조직세포를 주다가 조직세포를 가다가 콩팥 동맥을 통해 가지고 소화시키면 영양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는데 미처 소화가 안 되는데 아주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밥풀 통과될까 안 될까? 안 돼. 밥풀 겁나 큰데 통과 안 된다고. 그래서 겁나 작은 것만 되는데 큰 거는 뭐냐면 소화 안 된 거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얘네들은 너무 커가지고 여과가 안 돼요. 그 다음에 혈액 속에 또 있는 건 누구냐면 혈구. 혈구도 통과가 안 돼요. 혈구가 뭐니? 이것도 빨리 용어를 바꿔야 돼. 그래야지 너희들 안 좋은데. 끝에 구자 들어가는 거. 야, 끝에 구자 들어가는 거. 결국 그래, 백혈구, 적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이 혈소판도 빨리 혈소프로 바꾸든지 명칭 바꿔야 되는데 아직 안 바꿔서. 이런 것들은 커가지고 아예 통과가 안 돼요. 그럼 통과되는 애들은 뭘까? 작은 것들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소화시킨 애들 뭐겠니? 일단 탄수화물 소화시키면 누가 나오니? 호호박 나오죠. 단백질
아미노산, 지방,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그 다음에 조그만 거 물. 물은 겁나 작죠. 그 다음에 누구? 무기염. 그 다음 뭐가 있냐? 요소가 있어. 그럼 여기서는 첫 번째 뭘 물어보냐면 요때 여과되지 않는 새끼가 누구예요? 요것만 물어봐요. 그러면 큰 거 딱 생각하면은 요거하고 시험 문제 요거 제일 많이 나와요. 그냥 소화 안 된 것들은 아예 통과 걸러지지가 않아. 그럼 요때 겁나 많은 애들이 쭉 가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여과되고 여과 안 되고 그냥 이쪽으로 바로 가는 애들이 누가 있겠니? 단백질하고 혈구 애들은 그대로 혈액 속에 그대로 있어. 이쪽으로 안 걸러져.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가지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어떻게 소장으로 소화기관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빨리 소화시키세요 이렇게 되고 혈구는 그대로 혈소판 혈구 적혈구는 그대로 있어가지고 이대로 그냥 간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두 번째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흡수된 애들은 여과돼가지고 조그만 것도 통과되면 쭉 어떻게 세뇨관으로 쭉 온다. 세뇨관으로 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재흡수를 시켜요. 왜 재흡수를 시킬까? 잘 보세요. 요 기관부터 한번 써볼게요. 요게 혈액에 흐르는 혈관이야. 혈관이 이게 모세혈관이야. 모세혈관을 통과해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는 것이 어디니? 정맥이야. 정맥 따라 그대로 가. 그 다음에 여기가 뭐니? 세뇨관을 타면서 이쪽으로 이동되는 게 이게 뭐야? 오줌관 쪽으로 가는데 오줌관 전에 콩팥 깔때기. 콩팥 깔때기.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다. 여기 안에. 네프론 여기 안에.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내가 콩팥 깔때기에 오줌이 한 방울 생기면 여기 오줌관을 상해가지고 한 방울 해가지고 요 방광이 한 방울 계속 모인다. 이해됐죠? 그러면은 재흡수는 뭐냐? 정렬 재흡수가 뭐냐? 말 그대로잖아. 그래 다시 흡수시키는 거야. 재흡수. 다시 흡수시키는 거야. 다시 흡수시키는 거야. 그럼 뭘 다시 흡수시켜야겠니? 몸에 필요한 거. 그래 몸에 필요한 거. 굿! 잘했어요. 몸에 필요한 게 뭔데? 뭐? 여기서 일단 이만큼 걸러졌어. 이만큼. 이 중에서 필요한 거 뭐 있겠니? 물.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무기염류. 다 필요하겠지, 그쵸? 맞니? 그래서 재흡수시키는 것은 시험 문제 두 가지 격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100% 재흡수시키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빠져나가면 안 됐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걸러지면 안 되는 건데 미안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일단 걸러졌어. 100% 재흡수시켜야 되는 건 뭘까? 100% 재흡수시켜야 되는 건 우리 몸에서 에너지원을 쓰는 거. 그래 100% 재흡수시키는 거 포도당. 또 얘네들 있겠죠. 3대 영양소에서 흡수되는 뭐 있니? 아미노산. 요거 두 개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물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있는데 요거는 시험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보세요.
100% 제곱수에. 왜?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실컷 내가 밥을 먹어가지고 소화시켜가지고 영양분 만들어가지고 줬는데 오줌으로 나와버리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야, 넌 나가면 안 돼. 100% 제곱수 시켜버립니다. 어디서? 뭐지? 아니. 세계가. 세뇨관에서 못을 가는. 그래서 제곱수는 어디서 어디로 간다? 세뇨관에서 못을 가는 다시 100% 제곱수. 그럼 여기가 어디? 여기 세뇨관에서 모슬관 쪽으로. 이게 2번. 2번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100% 제곱수 시키는 거하고 나머지는 이제는 100%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제곱수. 100% 제곱수는 아니지만 내가 필요에 따라서 제곱수 시키는 거. 뭐니? 첫 번째가 물입니다. 내가 오늘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 그럼 내 몸에 물이 너무 많아.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흡수 시키자. 내 몸에 일단 물 많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흡수 시키고 물 많이 다시 다 내보내버린다. 그래서 물 많이 마시면 내 몸에 물 많은 데다가 물 더 많이 마시면 어떻게? 소변으로 물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화장실 되게 자주 가는 거야. 물 많이 마시면. 이해됐습니까? 내 몸에 물이 적어. 운동 많이 해가지고 지금 물 많이 못 마셨어. 근데 내 몸에 물이 적은데 물이 많이 빠져나가 버리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그죠? 그때는 물을 많이 제곱수 시켜. 그럼 내 몸에서 물을 다시 제곱수 시키니까 어떻게? 소변을 화장실을 자주 안 가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또 누가 있겠니? 무기영양. 무기영이 쉽게 말하면 나 오늘 음식 겁나 짜게 먹었어. 음식 겁나 짜게 먹으면 내 몸에 나트륨이 겁나 많이 들어와. 그럼 내 몸에 나트륨이 많은 데다가 더 짜게 먹어가지고 나트륨이 내 몸에 겁나 많으면 그때 나트륨 조금만 흡수시키고 나머지는 내보낸다. 됐습니까? 그 다음 또 한 바이타민 같은 경우 참고적으로 바이타민. 그래서 내가 오늘 비타민 C 엄마가 먹으라 그래가지고 비타민 C 알약 먹었어. 비타민 C 알약 먹었는데 내 몸에 비타민 C가 많아. 그런데도 또 급식에 과일 나왔어. 오렌지가 나왔어. 오렌지 또 먹었어. 그럼 비타민 C가 너무 많아지는데? 그럼 내 몸에 비타민 C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일본은 그냥 보내버린대. 그럼 내 소변에는 비타민 C가 섞여서 나오는 거야. 그럼 비타민 C가 섞여서 나오니까 내 소변의 색깔은 어떤 색이 된다? 노란색에 가깝게 된다. 그럼 내가 소변 색깔만 보고도 내 몸에 지금 비타민 C가 많이 있구나. 그럼 오줌색이 묽다라고 하면 흰색에 가깝다라고 하면 내 몸에 지금 비타민 C가 부족하구나. 이런 식으로 오줌의 색깔 가지고도 안다. 옛날에는 누구누구는 오줌 맛도 봤어요. 오줌이 되게 짜다. 그러면은 오줌에 나트륨 성분이 많이 있다 이런 스케일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 옛날에 돌아가면 왕의 소변과 응가를 맛보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내의원에서 쉽게 말하면 왕만 진료하는 의사들이 소변 맛보고 짜네? 우리 왕 나트륨 되게 많이 있네. 야 수락관 너희들 음식할 때 이제 나트륨 조금만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색깔 봤는데 노란색에 가까워. 그러면 후식으로 과일 말고 약과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할게. 부럽죠? 안 부럽니? 난 부러운데.
내 맞춤식 음식을 해주잖아. 그 다음에 왕은가 맛도 봅니다. 그리고 왕은 은가 자기가 지 손을 안 닦죠. 그건 좀 찝찝해. 왕은가 하면은 이렇게 엉덩이 이렇게 내밀고 있으면은 궁녀가 은가 다 닦아줘요. 그건 좀 찝찝해. 요거 제우스 되는 거.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뭐다? 드디어 이제 분비합니다. 필요 없는 거는 내보낸다. 내보내는 건 어디로 내보낸다 하면은 우리는 다시 무엇에 관해서 어디로? 세력을 분비시킵니다. 이렇게 3번 이제 흡수시키지 않고 내보내는 것. 그럼 분비되는 물질에는 뭐밖에 없다? 물. 양이 적고 많고 그것만 여기서 재흡수하는 양에 따라 가지고 많고 적고 됐죠? 그다음 무기염. 그다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이거. 노손.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요게 바로 이제 무슨 형태인가? 이걸 오힘이라고 되니 여기서 이제 이 세 단계에서 가는데 자 문제입니다. 콩팥 깔때기에는 유진이가 대답해볼까? 콩팥 깔때기에는 포도당이 있다 없다? 어? 둘 중에 하나다. 있다 없다. 어떤 거? 우휴 중요한 문제. 잘 보세요. 있다 없다? 어? 있다 없다? 오빠. 잘 보세요. 내가 포도당이야. 요거 포도당이라 진짜 포도당이다. 포도당 크기 너무 작아.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별로. 여가 돼버렸어. 여가 돼가지고 어떻게 세뇨가로 가. 세뇨가로 가는데 야 포도당 너 이 새끼 너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어디 빠져나가 이 새끼. 다시 일로 들어와. 100% 재흡수 시킵니다. 100% 여기서 재흡수 시켜버리기 때문에 콩팥 깔때기는 포도당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100% 재흡수 시킵니다. 큰일 납니다. 포도당이 있다 없다? 없다. 에이? 알겠죠? 그럼 여기 만약에 콩팥 깔때기에 포도당이 있으면 포도당이 쭉 해가지고 어떻게 오줌으로 가고 방광으로 가고 소변에 포도당이 섞여서 나오면 큰일 난다. 소변에 포도당이 섞여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포도당 한 글자로 줄이면 뭐라 부를까? 당뇨. 그래 포도당을 한 글자로 줄이면 당이라 그래요. 당. 오줌을 한자로 당뇨. 요. 그게 당뇨병 환자. 당뇨병 환자들은 여기서 100% 재흡수를 못 시켜주기 때문에 소변에 포도당이 섞여서 나오는 것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당뇨병 환자야. 100% 포도당을 재흡수를 못 시켜서 그래서 선생님이 소변을 이렇게 화장실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죠. 노산방뇨를 했다니까. 길거리에서 선생님이 노산방뇨를 했다. 그러면 선생님 소변에는 포도당이 섞여 있기 때문에 노산방뇨를 하게 되면 이 소변 주변으로 누가 모여든다? 벌레들이. 포도당을 흡수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포도당, 소변에 포도당이 섞여 있기 때문에 벌레들이 꼬이는. 그 다음에 너희들 많이 들어봤죠? 당뇨병. 당뇨병 자체만으로는 큰 질병은 아니에요. 그냥 뭐 포도당 빠져나가니까 빠져나간 만큼 다시 많이 먹어주면 되지. 상관없는데
당뇨병에 걸리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합병증이 문제예요. 다른 질병이 빨리 낫지 않게 해요. 그래서 당뇨병 심하게는 당뇨병 합병증에 뭐가 있냐면 실명, 눈이 안 보이게 돼요. 그 다음 당뇨병 합병증으로는 피부 괴사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 보면 다리, 팔, 손끝이 막 썩어 들어가요. 절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눈 멈춰버리고, 눈 안 보이고, 팔다리 끊겨버리고,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합병증 때문에 무서워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한다? 이거 어디 들어있다? 콩팥에 들어있다. 그럼 내가 콩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콩팥이 없다. 그러면은 요소를 못 걸러주고 얘를 재흡수를 못 시키기 때문에 내 몸속에 포단이 빠져나가고 당뇨병 합병 쪽으로 죽어요. 그래서 콩팥 되게 중요해요. 이해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여과에 여과시키는 애들 문제입니다. 이 여과액에는 단백질이 들어있다. 맞다 틀리다? 들어있다. 여과액에는 단백질 들어있다. 맞다 틀리다? 맞다 틀려? 여과액에는 단백질이 있다. 맞다 틀리다? 단백질 들어있어. 유진아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서윤? 안 들어있어. 그렇지, 당연히 들어있으면 안 돼. 왜냐면 단백질은 커가지고 아예 걸러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요거하게 단백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이렇게 많이 물어본다. 이해되나요? 얘는 단백질은 너무 크기 때문에 얘를 단백질로 단백질 너무 커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이쪽으로 걸러지지가 않아. 그냥 이쪽으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 안 걸러져. 그래서 여기 여과에는 단백질 없어. 누구도 없어? 혈구도 없어. 혈구도 없어. 됐죠?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 다음 요소는 여기서 제일 무서워. 이 독성이 나쁜 이 요소를 우리 몸속에 빨리 내보내야 돼. 이 요소의 농도가 제일 높은 것이 어디다? 콩팥 깔때기의 요소의 농도가 제일 높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많이 물어보냐면은, 자, 요거 많이 물어봐요. 첫 번째, 우리 혈액. 이해되죠? 혈액. 그 다음 여과액. 그 다음 오줌. 이렇게 있으면은 혈액은 어디? 요게 혈액이에요. 동맥 요게 요 처음 들어가는 요게 혈액이야. 이해됐죠? 여과액은 어디야? 요 걸러진 요거 액체를 여과액이라고 그런 거야. 오줌 어디야? 요게 오줌이야. 이해됐니? 첫 번째, 단백질 가봅시다. 단백질은 혈액엔 들어있죠? 처음에 여기 거는 단백질 들어있어. 여과액엔 있다 없다? 없다. 여과액은 단백질 처음부터 커가지고 걸러지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줌에도 없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포도당. 포도당 당연히 혈액 속에 있죠? 여과액에도 있죠? 오줌에는 100% 재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오줌에는 없다. 있으면은 뭐가 된다? 당뇨병 환자다. 됐나요? 요소가 이제 중요해요. 요소는 혈액 속에도 있고 여과액에도 있고 오줌에도 있다. 단
요 오줌에서 농도가 제일 진하다. 선생님, 농도가 진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혈액 속에 요소가 2 있다. 그럼 선생님 여과액에도 2 들어있을 거고 오줌에도 2밖에 안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농도가 진하다 그래요? 여기는 뭐도 있기 때문에 물이 이만큼 있는 데서 요소 요만큼 있는 거고, 점점 갈수록 어떻게 물 필요해 가지고 흡수시켜 보니까 물 이만큼 해서 이제 물 요만큼 해서 요소 이만큼 있으면 요소의 농도가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소의 양이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니라 물의 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고.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있다? 어디에 있다? 여러분들 교재 46페이지 거기 표 보면은 콩팥, 동맥, 혈액, 여과액, 오줌의 성분 비교 있죠? 정연아 보고. 중요한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그 옆에 밑줄 한 번만 꺼주세요. 먼저 단백질 봅시다. 단백질은 여과액에 있다 없다? 여과액에 없다. 왜? 여과액에 없다. 왜? 처음부터 안 걸러지니까. 크게 커가지고. 포도당은 여과액에는 있지만 오줌에는 없다. 왜? 100% 포도당은 100% 제흡수되기 때문에. 100% 제흡수되기. 요소 여과액보다 오줌의 농도가 크게 높아진다. 그 이유가 물이 재흡수돼 가지고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요게 오줌의 생성 과정, 요게 시험 문제 답니다. 여기 다예요. 됐죠? 그러면 프린트물 한번 풀어볼게요. 쌤 1번, 2번, 3번은 거저 주는 거니까 쌤이랑 같이 한번 해봅시다. 1번 배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보기 보세요. 3번 영양소의 분해 결과 생긴 암모니아는 어디서 바뀐다고? 간에서. 콩팥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간에서. 그래서 요 간, 요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문제 1번, 2번, 3번은 다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틀린 거예요. 2번 문제 보세요. 2번 문제에서 보기 3번 보세요. 단백질이 분해된 후 생성되는 요소는 간에서 암모니아로 바뀐다. 맞아 틀려? 아니, 반대로 적겠죠. 그쵸?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꾸는 거지 요소를 암모니아로 바꾸는 거 아니다. 3번 오줌 속에 들어있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면 보기 4번 보세요. 간에서 만들어진 요소를 콩팥에서 거른다. 이게 바로 우리 배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은 쌤이랑 몇 번 문제를 푸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 갑니다. 14번 문제 풀어보세요. 프린트물 14번. 14번이요? 네. 정답. 정답. 정답.
그렇지 1번. 또 나옵니다.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콩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간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콩팥 작용이 아니다. 그 나머지 2, 3, 4, 5는 콩팥의 작용이에요. 노폐물을 거르는 것이 콩팥이고 노폐물을 거르는 중에서 어떻게 해? 무기염류 요거 조절한다. 나 오늘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럼 조금 흡수시키고 물 너무 많이 먹었다. 조금 흡수시키고 양 조절한다.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배설기관이다. 배설기관. 배출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요거 문제 풀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19번. 자, 19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A, B, C, D 이름 적어놓고 문제 푸셔야 됩니다. 정인의 A, B, C, D 다 적어서 적으라는데 적고 A가 뭐야? 동그랗게 공문처럼 생긴 거. 지랄한다? 걔가 사고체야. B는 뭐야? 아니 요거 봐. 요거 공처럼 생긴 게 공처럼 생긴 게 사고체. 여기 손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공문 주머니. 이쪽 본문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세뇨관. 그 주변에 게 모세혈관. 정답. 아닌데. 정답. 아닌데. 정답. 아닌데.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 자, 19번 잘 보세요. 19번에 너희들 대부분 5번 하는데 5번 콩팥 깔때기 잘 보세요. 콩팥 깔때기. 콩팥 깔때기에는 뭐가 있다고 너희들 지금 보면 여기서 순수한 요소를 통과시킨다. 아니, 우리 오줌에는 뭐도 물하고 무기염류 요소 다 있어. 다 있다고. 순수한 요소가 아니라고. 그럼 디귿 아니 D 세뇨관이죠. 그쵸? 아미노산, 포도당, 무기염류 등이 재흡수된다. 이때 아미노산, 포도당은 100%, 무기염류는 필요에 따라서. 틀렸으니까 한 문제 더 풉니다. 20번. 근데 적어서 다. 네. 위에를 똑같지 않아. 아, 그래도 자꾸 적는 버릇 해야 돼. 다시 적어. 적어 빨리. A, B, C, D, E, F에다 적어놔야 돼. 자꾸 그렇게 적어야지만 뭘 한다? 바로 적으면서 암기를 한다. 그럼 자동적으로 자꾸 암기가 되는 거야. 자꾸 적으면서 암기를 하는 거야. 또 A다가 사구체 적어라. A 사구체 아니에요. A는 뭐가 되니? 동맥이에요. 동맥. 콩팥 동맥. B가 누구니? 사구체. C가 누구니? 봉원주머니. D가 누구니? D가 세뇨관. E가 누구니? E가 모세혈관. F는 뭐니? F가 콩팥 깔때기. 이렇게 됩니다. 그럼 B에서 C로 여과 되는 것만 다 골라라. 그럼 여과 되는 건 작은 것만 다 골라라. 이 소리예요. 정답. 20번에 1번입니다. 자, 2번은 왜 안 되니? 누가 들어있니? 그렇지. 3번은 누가 안 되니? 그렇지. 4번은 누가 안 되니? 그렇지. 5번은 누가 안 되니? 혈과하고 단백질.
굿! 잘했습니다. 시야 딱. 춥지? 네. 세포 호흡과 첫 번째 세포 호흡. 요거는 여러분들 실수하지 마세요. 호흡계랑은 틀린 거예요. 세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무엇을 에너지를 얻기 위한 과정을 세포 호흡이라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은 4단원 할 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4단원 했을 때 잘 보세요. 세포 호흡은 어디서 일어난다? 세포의 어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영양분하고 산소를 가지고 분해를 시키게 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이랑 뭐를 얻는다? 에너지를 얻는다. 이게 세포 호흡 과정이고, 화살표를 쓰는 반대로 이렇게 찍으면 뭐가 되니? 노란색 화살표를 하면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에너지를 가지고 영양분하고 산소 만들어내는 게 뭐니? 식물에서는 이게 광합성. 식물이 이산화탄소 가지고 물 가지고 빛 에너지를 흡수해 가지고 포도당 영양분 만들고 산소 만드는 게 광합성. 반대되는 요게 호흡. 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관계가 작용을 한다. 요게 다예요. 그러면 이 영양분을 소화를 시켜가지고 세포한테 주는 거를 우리가 뭐라 배웠다? 소화계라고 우리가 5단원에서 첫 번째 공부했다. 그쵸? 소화계 뭐? 음식을 소화시킨다. 왜? 세포 안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너무 커가지고 못 집어넣으니까. 기억납니까?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 보이니? 2개. 다 까먹었죠? 침 속에 들어있는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소장에 들어있는 소장에서 나오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 그래서 탄수화물을 최종적으로 누구로? 포도당으로 분해시키고, 이 포도당을 검출하는 지시약이 누구니? 너무 많은 걸 바른다. 베네딕트 용액을 넣어가지고 가열시켜가지고 무슨 색깔로? 황적색으로 바꾸는 거. 큰일 났다. 그 다음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효소 위에서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 위액 속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펩신. 그 다음 이자에 들어있는 트립신. 그 다음 소장에 단백질 분해 효소. 그래서 단백질을 최종 분해시키면 누구? 아미노산. 이 단백질을 검출하는
지시야. 응? 뷰렛 용액 5%의 수산화합물과 1%의 황성구리 용액을 섞어서 만드는 거. 얘 방식시키면 무슨 색? 보라색. 그 다음에 지방 분해하는 요소는 딱 하나밖에 없어. 누구? 라이페이스. 이자에서 나오는 라이페이스. 그럼 분해시키면 누구?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그럼 지방은 누구로 어떤 지시약으로? 수단 3. 무슨 색? 선홍색. 어쨌든 그걸 담당하는 게 소화계. 그 다음에 산소를 집어여주는 거죠. 산소를 집어여주는 과정을 우리가 호흡계는 뭐를? 산소를 넣어주고 누구를? 이산화탄소를 빼내는 과정. 산소를 집어넣는 숨을 들숨,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것을 날숨. 이때 폐에서 이루어지는데 폐는 근육이 없어서 갈비뼈와 가로막의 작용으로. 그럼 우리 들숨 때 해보면은 들숨 때는 갈비뼈가 올라가고 가로막 내려가고 흉곽 부피 커지고 압력 작아지고 폐 부피 커지고 폐의 압력 작아지고 그래서 바깥쪽에서 안으로 산소가 들어온다라는 거 공부했었다. 저번 주에 다 까먹으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세포 조직 세포한테 산소 넣어주고 이산화탄소 받아온다. 기체기관 중요하다고 그러고 이 과정에서 영양분하고 산소를 조직 세포로 운반시켜주는 것. 운반시켜주는 것이 누구다? 순환계. 심장. 그래서 심장은 4개의 파트로 자심방, 자심실, 우심방, 우심실. 그래서 외울 때 쓴 방실 외우라고 했고 나가는 거는 무조건 동맥과 연결되어 있고 들어오는 건 무조건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간다. 들어오는 건 무조건 방으로, 심방으로. 나가는 건 거실로 나간다. 그래서 무조건 심실에서 나간다. 자심실에서는 온몸으로, 우심실에서는 폐로. 이해합니다. 다 까먹은 거. 자, 요 이산화탄소와 물, 요 노폐물을 몸 밖으로 걸러주는 거 오늘 공부했다. 뭐니? 배설계 공부했었고 이때 영양분 중에서 요거 말고 암모니아 만드는 건 단백질. 이 단백질 분해했을 때 생기는 암모니아는 독성이 너무 강해서 간에서 요소로 바꾼 다음에 걸러준다. 이 걸러주는 배설계에서 대표적인 것이 콩팥이고 이 콩팥에서 노폐물을 걸러줄 때 노폐물을 걸러주는 오줌을 만드는 가장 작은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했고 이 네프론은 콩팥 겉질과 속질 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네프론은 사구체, 보몬주머니, 세뇨관을 합쳐서 네프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정을 살펴보면 맨 처음에 여과 엄청나게 많은 영양소들이 쭉 와가지고 첫 번째 걸러주는 여과를 하는데 작은 거는 걸러주고 큰 거는 안 걸러진다. 큰 거의 대표적인 것이 단백질, 혈구. 그러면 조그만 것들은 걸러져 가지고 쭉 가다가 이제 세뇨관으로 보몬주머니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한 다음에 쭉 가는데 걸렀는데 걸른 것 중에서 내 몸에 꼭 필요한 것들 100% 재흡수시켜야 되는 건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시키고 물과 무기염료는 필요에 따라서 재흡수시키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요소, 물, 무기염류는 어떻게? 콩팥 깔때기로 간다. 그럼 콩팥 깔때기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모인 것들이 방광에 모이게 되고 방광에서 이제 꽉 차 있으면 어떻게? 소변으로 오줌으로 오줌관을 통해 가지고 소변으로 요도를 통해 가지고 소변으로 빠져나간다. 이게 배설계. 그래서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를 우리가 이번 5단원에서 공부를 한 거다. 이런 기관계는 또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뭐 배우냐면은 뭐 배울까? 여기 없는 개자 2개를 더 배워요. 개. 순서대로는 제일 작은 게 세포. 세포가 모여서 조직세. 조직을 만들고 같은 기능을 조직하는 기능을 이제 담당하는 게 기관, 심장, 폐, 콩팥, 폐 이런 것들이 다 기관. 그런 것들이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기관끼리 모여 있는 것을 기관계. 그런 기관계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생명체. 이때 빠진 사람 중에서 빠진 기관계가 2개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생식계. 생식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워요. 그 다음 2번째가 신경계. 뇌 공부한다. 3학년 때 이렇게 배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5단원 전체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프린트물 숙제입니다. 앞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 한 문제만 풀고 5단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몇 번을 보시게 되냐면은 마지막 30페이지 아니 30페이지에서 30번만 풀고 5단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림 보면 알겠지만 가가 어디니? 호흡기. 호흡. 기관. 가가 호흡. 다는 순환. 순환 심장이죠, 그렇죠? 라는 배설. 어? 라 자세히 보면 라가 뭐니? 라. 요게 융털이에요, 융털. 소화기. 소화계. 나가 뭐니? 나. 배설. 그렇지, 배설계. 자, 그림 보면 딱 나오지 않니? 라 위로 쭉 올라가면 위 보이고, 거기 위 화살표 쭉 보면 그게 이빨이다, 이빨. 이. 정답. 어렵나? 정답.
정인이 가나 다 이거 무슨 개인지 적어놨나? 정답. 자, 5번 마가 이제 조직 세포예요. 조직 세포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달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이동해 가지고 가로 이동해 가지고 몸 밖으로 나가는 거죠. 나는 누구? 배설계죠. 배설계에는 이산화탄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5단은 끝났습니다. 오늘은 5단은 끝났어요.